안녕하십니까.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저자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 강좌를 하기 전에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에 대한 활용, 향후에 자격 취득을 하게 되면 활용성과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는 우리 국가기술자격법 상에 토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으로 토목, 건축, 우리 건설 분야 쪽에서는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안전이야 공통사항이겠죠. 우리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같은 경우는 우리 기능사, 그리고 자격 체계 등급이 기능사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산업기사가 있죠. 그리고 산업기사 위에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굳이 말을 드리자고 하면은 기술사가 있습니다.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는 지금 일단 기능사 자격증 자체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학력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학력이라든지 경력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고 국민 모두 누구나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제 건설 쪽에서 보면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 현재 우리 건설 관련법 중에 대표적인 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이 2014년도 5월 달에 이제 개정이 현재의 법령인데 그 이전에는 또 많은 선배님들이 아시겠지만 그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하고 현행의 법령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우리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기술자 등급이 있거든요. 건설기술자도 등급뿐만이 아니라 건설기술자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에 대한 등급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또 포지션이 있죠. 건설기술자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보면 설계 또는 시공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자가 있고요. 지금 건설기술자도 2018년도 말에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설기술인으로, 그러니까 자가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건설사업관리, 예전 법령에서는 감리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었죠. 건설사업관리 또는 CM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이 기니까. 현재의 건설기술자에 대한 분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분류는 세 가지입니다. 설계, 시공, 품질관리, 또 하나 건설사업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우리가 기술자에 대한 법정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법정 직무교육도 크게 설계, 시공 기술자 교육, 또 품질관리 기술자 교육,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교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우리 건기법 시절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닌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진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이전 2014년 5월 이전까지 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 약자로 건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이제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이 자격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자격이었습니다. 제가 이 건설기술자 등급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등급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초급. 건설기술자 동일합니다. 설계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동일합니다. 그 등급이 초급, 또 중급, 고급, 마지막으로 특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현행 등급입니다. 예전에는 건기법 시절에는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자격을 취득만 하더라도 우리 품질관리자로 할 때는 초급 등급이 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는 우리 건설기술자에 대한 등급을 역량지수라고 해서요. 이거를 점수화를 시켜놨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먼저 자격에 대한 점수가 만점은 40점입니다. 그래서 기능사일 경우 우리 이제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모든 관련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능사일 경우에는 15점이 부여가 됩니다. 점수가요. 그리고 산업기사는 20점.
그리고 기사일 경우에는 30점, 마지막으로 기술사일 경우에는 40점의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예전 건기법 시절에는 기술사일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종목뿐만이 아니라 내 등급, 그 직무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문 분야가 자동적으로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면 그 해당 종목에 해당하는 직무 분야는 자동 특급이 됐었고요. 전문 분야는 그 해당되는 그 전문 분야에 한해서는 바로 특급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급이 됐는데 현행은 그러한 규정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격에 대한 점수는 이렇고요. 또 학력에 대한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학력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것도 관련 학과입니다. 고졸일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점. 그리고 2년제 이상일 경우에는 18점. 그리고 4년제 이상 관련 학과를 졸업을 했다 하게 되면 20점의 점수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기능사일 경우에 대부분이 뭐 학생들이라든지 또 회사 업무를 하다가 뭐 필요해서 또는 비전공자일 경우에 내 업무를 하다 보니 회사에서 또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련 학과를 안 나왔거나 하게 되면 또는 대부분은 이제 고등학생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또 15점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력에 대한 점수입니다. 경력에 대한 점수도 최대 이거는 40점까지 부여가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력이 없다고 하면은 점수를 못 받겠죠. 근데 제가 지금 두 개 15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건설기술자 등급의 초급 등급이 최저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35점 이상입니다. 35점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등급당 건설기술자 등급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현장에 일을 할 수 있어도 그럴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등급은 없지만 경력 점수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격을 이제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15점, 그리고 학력은 또 15점이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경력을 어느 정도 취득을 해서 특히 최근에는 제로 시험 기능사뿐만이 아니라 콘크리트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또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지금 최근 들어서는 품질 또는 안전에 대한 자격이 아니라 품질 또는 안전에 대한 그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그 조항들이 있죠. 그것들을 정부 기관에서 굉장히 준수를 하려고, 법 준수죠.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자를 현장에 선임을 해야 되고, 또 현장에 품질 시험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품질 시험 장비도 마찬가지로 갖춰야 되고, 그러한 법적인 사항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규모 건설 현장이라고 해가지고요. 통상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는 우리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는 국토교통부 또는 각 광역시도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현장들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도 유치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설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재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라도 최대한 준수를 하겠다 해서 지금 점검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품질 관리자, 좀 작은 현장들, 이러한 50억 미만의 작은 현장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냥 품질 관리자 서류 배치하는 게 기본이죠. 서류상 선임을 하고 또 현장에 상주를 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러한 경우들이 잘 안 지켜졌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관련되는 작은 이러한 규모의 현장들이 현장 착공을 한다 하게 되면 반드시 품질 관리자도 선임을 해야 되고 또한 관련되는 교육도 이수를 했는지도 우리 공사 인허가 기관들이죠. 그쪽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왜냐하면 제가 초급을 점수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력만 있다 하게 되면 경력 점수만 받는 거죠. 우리 경력 점수가 어떠한 형태로 되느냐. 이게 시간입니다. 연도입니다. 연도. 연이라고 보겠습니다. 연. 그리고 이게 경력 점수. 형태가 이러한 로그 형태의 그래프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 경력 연수가 10년이 됐다 되면 일반적으로 점수는 경력 점수는 약 25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우리 사회 초년생들은 경력 점수가 얼마 없겠죠. 대략 한 2년 정도 해야 경력 점수 한 5점 정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여성분들도 비전공자들 또는 관련 학과 나와셨는데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그렇죠? 이 점수를 따져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4년제를 나왔으면 20점입니다. 근데 경력을 해보니까 한 5년 됐어요. 그러면 5년 정도 됐다고 하면 경력 점수가 약 12점, 13점 될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초급 기술자가 안 되죠. 자격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자격을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에 대한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 없이 또 어떠한 사항이 있냐면은 우리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설 기술자 역량 지수에 따라서 활용도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어떠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냐면 국가공인 품질검사입니다. 또는 현장에서는 공인시험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정확한 명칭으로는 현행의 건설기술진흥법에 한해서는 이 명칭이 저희 같은 국가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라고 합니다. 말이 굉장히 길죠.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 용역업자 또는 용역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현장에서는 건설 현장에서는 국가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이라고 아직까지도 다 통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기술자여야 되겠죠? 왜? 시험 또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성적서까지 발행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공인된 시험 기관이에요. 근데 이러한 회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 또는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자격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런 쪽에 공인시험기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역량지수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뭘 따지느냐? 반드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는 또 이게 분류를 하다 보면 저희 회사는 토목입니다. 토목 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축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세부적으로 토목하고 건축의 세 분야로 해가지고 특수 아래 분야죠. 특수 분야로 되어 있는데 토목이나 건축을 하게 되면 특수 분야도 거의 대부분이 따라옵니다. 특수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골재 분야가 있고요. 레미콘,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또 아스팔트 콘크리트 해서 아스콘이라고 하고요. 또 강제 인장 시험 있죠. 철근이라든지 뭐 가설 기자재 하는 철강제 분야가 이렇게 네 가지는 토목이나 건축을 받은 업체들은 자동으로 이 특수 분야 네 가지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또 말뚝 제화 분야는 별도의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요. 자격자도 보유를 해야 되고 또 비파괴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 특수 분야는 일단 나중에 별도로 제외를 하고 일반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토목이나 건축 분야입니다. 일부 말뚝 제화 분야는 뭐 특수 분야도 많이 있지만 토목하고 건축의 예를 들겠습니다. 토목하고 건축을 하는 시험 검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쪽 품질 검사 쪽의 용어로는 시험사 또는 시험기사 현장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그러한 그 기술자들을 이쪽 우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는 시험검사자라고 합니다. 이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역량지수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따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업종은
지금 우리 자격 취득하려고 하는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현장에 나가서 시험을 할 수가 있고 시험 성적서도 발행을 할 수가 있고 뭐 보고서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또 어떤 자격증이 되죠? 네,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이상이니까 당연히 건설재료 시험 또 산업기사도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건설재료 시험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상이니까 건설재료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자격은 이제 기술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자격은 토목일 경우에는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 그러니까 제가 취득하고 있는 자격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건설재료 시험 기사 있고요. 이제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제 건축 업종에서는 이제 기술사만 건축의 경우에는 또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사 자격 취득하고 나서 또 산업기사 경력만 쌓게 되면 해당 관련 업종에서 뭐 기능사 취득하고 산업기사는 플러스 1년인가요? 아마 그럴 거고요. 기사는 또 플러스 3년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또 기능사에서 기술사를 시험 볼 수 있는 기간은 플러스 7년의 경력이 있으면 아마도 기술사를 자격할 수 있는 응시 대상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품질검사 전문기관 굉장히 많습니다. 100개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를 취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뭐 저희 회사 전 직원이 마찬가지 실제 기술자들은 뭐 4-5명밖에 안 되지만 회사 또 관리 파트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모든 직원들이 저희 뭐 사장님 포함해가지고 다 이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자격 공부를 하고 있고요. 뭐 저희 목표 제가 있는 한 단기간에는 전 직원이 다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의 자격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또 하나 알아볼 사항은 이제 시험을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수의 기능사들이 1차적으로 첫 번째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죠. 지금은 기능사 시험은 CBT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 앞에서 우리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면허 시험은 안 봤겠지만 또는 어학 시험이라든지 뭐 그런 시험들 보게 되면은 토익 시험 가게 되면은 컴퓨터 앞에서 보죠. 동일합니다. 내가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시험 기관,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날짜 선택하고 하셔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는 6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죠. 60분 동안 몇 문제? 60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네, 6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100점 만점으로 한다고 하면은 60%니까 60점이죠. 근데 문제는 60문제잖아요. 60문제다 보니까 60 곱하기 0.6을 하게 되면 어떻게? 네, 36문제 이상을 어떻게 맞으셔야지 합격이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이제 어떻게 되죠? 문제가 객관식입니다. 어떻게 사지선다. 1, 2, 3, 4 4개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거죠. 고르셔가지고 최종 나오는 문제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을 맞게 되면은 1차 시험은 패스, 합격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차 시험의 합격률이 약 40% 전후가 됩니다. 40% 전후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은 우리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는 콘크리트 기능사랑 유사하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필답형 시험. 필답형 시험이 5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작업형 시험이에요. 작업형 시험도 마찬가지 5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답형은
이제 다시 이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이거 주관식입니다. 시험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가 답반도 쓰고 어떠한 답이 나오게 되면 그러한 산출 과정까지 다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답만 쓰게 되면 또 틀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약 8에서 10문제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한 10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 한 문제가 뭐 12점짜리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 한 4, 5개로 쪼개져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큰 문제를 봤을 때는 한 8에서 약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답형 시험이 있고 나서 약 또 일주일 후에 또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작업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건설제로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테스트죠. 여러 가지 시험 항목들이 있겠지만 시험장의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공개 문제로 해서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잔골재 밀도 시험하고 또 하나가 시멘트 비중 시험입니다. 잔골재 밀도 시험이 30점, 그리고 시멘트의 비중 시험이 20점. 네, 각각 두 개를 합쳐가지고 5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50점 만점이고, 그럼 결론은 필답형 시험하고 작업형 시험의 합산 점수가 몇 점? 60% 이상이니까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만 나오게 되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업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수험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작업형 시험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내가 취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필답형 시험에 대해서 필답형 시험을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되겠죠? 필답형 시험을 최소 높은 점수라고 하면 약 35점 이상을 받게 되면 작업형 시험은 우리 소위 말해서 옛날로 그냥 학교 다닐 때 반타작이죠? 25점 이상 받으시면 어떻죠?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제가 겪어보면 많은 수험자들이 특히 이제 필답형 시험은 주관식이고 1차 필기시험과 달리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요. 또 그래프 나오고 작도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필답형 시험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필답형에 자신이 없다 하게 되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죠.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작업형 시험을 고득점으로 받는 경우죠. 어떻게? 이러한 경우를 최소 50점 중에 약 40점 이상을 맞는 겁니다. 작업형에 대해서. 제가 콘크리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인 시험 기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수험자분들이 동일합니다. 방법이 그 시험 전형 유형은 동일해요. 필기 합격하셨는데 필답형에 자신이 없으세요. 그러면 작업형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제 블로그라든지 그 카페에다가 공지를 합니다. 기능사 시험 끝나고 나면은 실기시험 작업형 특강을 제가 공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수는 아니고요. 몇몇 수험자분들께서 작업형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게 제가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거든요. 시작을 하니까 제가 동일합니다. 콘크리트 기능사도 어떻게 되느냐. 작업형 시험이 50점 만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특강을 했을 때 점수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50점 만점 중에 이제 최하 점수를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최하 점수가 50점 만점 중에 40점입니다. 40점이고요. 대부분이 약 44점에서 46점의 점수를 받으시고요. 또 50점 만점 중에서 50점 만점도 제가 특강한 수험자분들이 만점이 3명이 나왔습니다. 3명이 나왔고 40점에서 46점이 약 몇 명이죠? 그러니까 4명이면 약 한 30% 좀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40에서 40, 대략 45점 점수가 약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하 점수 나오시는 분들이 한두 명?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생각을 하세요. 일단 1차 필기시험은 컴퓨터 시험 보고 당일날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09시에 시험을 보면 10시까지 해서 시험이 끝나잖아요. 답안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여부가 나옵니다. 바로 합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능사 시험은요. 그리고 나서 약 한 달이나 한 달 반 후에 2차 시험이 들어가죠. 그래서 필답형 내가 자신이 없다 하게 되면 작업형에 대해서 매진하면 되는 거고요. 중점적으로 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필답형을 전혀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왜? 최소 점수가 40점이라고 하니까 그럼 필답형에서 최소 얼마? 20점 정도는 받아주셔야지 안정권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최하 점수가 40점이니까 그럼 필답형은 아무리 못해도 45점 이상은 받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부분은 필답하고 작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 필답형이다 하면은 작업형은 뭐 조금만 하셔도 되겠죠. 근데 필답형에 정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작업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다고 해서 필답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 시험의 합격률은 대략적으로 약 70에서 우리 평균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평균치가 약 70에서 80% 정도 최종 합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이론 강의에 대해서 핵심 사항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 본 교재는 글씨체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그 파란색 형태로 해가지고 색깔이 틀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출제가 자주 나오는 사항을 제가 그동안에 뭐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색깔 자체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장별로 보면은 또 중간중간에 예상 문제라든지 있는데 그러한 문제 역시 자주 출제되는 사항들이니까 그러한 부분만 정확히 그러니까 이론 내용 물론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또 암기가 돼야 되겠죠.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게 되시면 뭐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정 없으시다고 하는 분들은 그 중점 포인트 그 본문 내용들이 있죠. 색깔이 틀린 사항들 그런 강조 사항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고 또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문제도 내가 예를 들어서 2019년 1회 시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A, B, C, D 4명이 시험을 봤는데 4명이 다 문제가 같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무수히 많은 문제 은행에서 추출을 해온 거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문제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 문제 은행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 내 시험 문제가 이거라고 해서 다른 시험자도 같은 문제라고 하는 보장이 없겠죠. 전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그 CBT 예상 문제, 뭐 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문제 있으면 그 중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 있죠. 그거는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사항이고요. 물론 또 이론 문제에서도 그 개인이 봤을 때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중요한 사항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각 개인 취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거의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그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